자, 오늘은 8장 모스 커패시터 고주파 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스 커패시터의 직류 전원만 연결해서 각각의 모드에서의 CV 프로파일을 관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류 전압을 인가해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각각의 모드에서의 CV 프로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스 커패시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류 전원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교류 전원을 같이 첨가해서 연결을 해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 모스 커패시터의 CV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장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적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축적 모드에서는 커패시턴스가 C 옥스로 고정이 된다 그랬죠. 자, 전압 밀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렇게 까만색 사각형, 이것이 전압 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 여기 플러스 차지, 그 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전하 종성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C 전압을 더 세게 인가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늘어나고,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늘어나고, 다시 여기서 DC 전압을 줄이면 마이너스 차지가 줄어들고 플러스 차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마치 요 사이에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가 유전체 역할을 하고 이쪽 메탈과 실리콘 반도체가 전극 역할을 하는 평행판 커패시터와 동일하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그냥 C옥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죠. 자, 이번에 그럼 여기에 교류 전압을 이렇게 아주 작게 인가해 봅니다. 교류 전압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교대로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차지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해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양공들을 이렇게 당기겠죠.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 전압을 하면 양공이 밀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하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평행판 커패시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C역수로 그냥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류 전원이 있어도 뭐 DC 전원만 있는 경우하고 동일하게 축적 모드에서의 커패시턴스는 그냥 C옥스가 됩니다. 그러면 공핀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핀 모드도 똑같죠? 우리 이 AC, 이 전압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여기 공핍층의 폭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전하 종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같은 양의 반대되는 전하가 여기에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면 저주파나 고주파나 이때는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우리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양공을 밀어내겠죠. 양공을 밀어내고 이렇게 공핍층의 폭이 커집니다. 그러다 다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양공을 땡기겠죠. 그럼 공핍층의 폭이 또 좁아집니다. 우리 P타입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양공이죠. 그래서 이 메탈에 인가해주는 전압에 따라서 양공을 끌어당기고 밀고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다수 캐리어의 움직임 외에는 다른 것들도 어떠한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에 신속하게 반응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핀 모드에서는 커패시터가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상태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최소 커패시턴스를 갖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러한 교류 신호를 인가해도 동등하게 양공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공핍층의 폭의 변화로 이 변화되는
이 차지들을 다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피 모드에서도 DC 전원만 인가했을 때하고 동등하게 CV 프로파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전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전 모드에서도 우리 커패시턴스는 C옥수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 DC 전압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인버전 차지들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래서 마치 축적 모드하고 동일하게 가운데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유전체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전극이 존재하고 거기에 전극에 쌓이는 전하들이 그저 변화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평행판 커패시터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C옥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우 프리퀀시, 한 100Hz 정도 되는 이런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역시 이 DC 전압만 인가했을 때와 동등하게 인버전 차지들이 다 대응을 해서 커패시턴스는 C옥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퀀시를 좀 증가시켜 봅니다. 메가헤르츠까지 증가시켜 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고주파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고주파 영역에서는 자, AC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바꿔버리면 이때 인버전 차지들이 요거에 대응해서 감소했다 증가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증가되는 감소되는 그 차지들을 여기에서 누가 감소하고 증가시킬까요? 누군가가 해야죠. 그때는 다시 공핍층의 폭이 커졌다 좁아졌다 하게 됩니다. 즉 공핍 모드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AC 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핍층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서 전하 종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COX와 CSD 프라임 공핍 모드하고 동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핍 모드와 동등하게 커패시턴스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주파에서는 이 인버전 차지들이 대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서 학습한 내용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전 전자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반전 전자들의 생성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반전 전자들이 오는 거는 첫 번째, 우리 소수 캐리어가 온다고 그랬죠. 우리 P타입 반도체에서 이 전자들은 소수 캐리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적은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양공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전자들은 확산거리만큼 확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핍층 경계면에서 확산거리 내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확산해 오다가 여기에 걸려있는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서 이렇게 계면으로 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는 양은 여기 소수 캐리어는 곱의 일정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소수 캐리어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확산을 해서 드리프트해서 다시 이렇게 계면에 모이는 그러한 일련의 첫 번째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간전화 영역에서 열적 생성, EHP 캐리어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공간전화 영역에서 우리 주어진 온도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트랩을 타고 이렇게 전도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양공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전자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 계면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열적 여기, 그 다음에 역시 전자가 확산과 드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계면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고주파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고주파라는 것은 매우 빠른 신호를 주는 거죠. 가령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의 반응 속도가 0.2초 정도 전후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왕복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쭉 달리다가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면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호루라기 부는 시간을 우리가 0.1초 단위로 준다 그러면 우리 몸이 반응해서 즉각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신호, 매우 빠른 신호를 주게 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스 커패시터는 반전전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핍층은 쉽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수 캐리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전개에 끌려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캐리어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그림이 되겠는데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DC 전원과 똑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고주파에서는 인버전 차지들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 C 미니멈 이 값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V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왜 일어나죠? 우리 여기는 인버전 차지들이 이미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이 순간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패시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인버전 차지가 대응을 못하니까 그냥 공핍 모드에서 C 미니멈 값으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하고 로우 프리퀀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8장에 이제 우리 고정전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트랩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CV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정성적으로만 간단하게 고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